제로마이어는 경찰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큰 금괴 몇 개를 훔쳤어요. 각각 10kg의 무게의 금괴 3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로마이어가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리가 100kg만 지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괴 3개의 무게는 30kg이고 제로마이어 몸무게는 80kg입니다. 어떻게 금괴를 모두 가지고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금괴 중 하나가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어야겠네요. 이를 위해 제로마이어는 저글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2개의 금괴 무게만 다리에서 작동하고 3번째 금괴는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짜잔! 80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100이니까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와 프레스턴과 함께 비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서서 한 사람은 남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다른 한 명에게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조준한 사람을 맞출 확률은 30%, 아니는 50%, 프레스턴은 100%입니다. 네, 백발백중이네요. 누군가를 맞추면 그 사람은 아웃이 되어 탈락입니다. 던지는 순서가 여러분, 아니, 프레스턴의 순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일부러 놓지 합니다. 아니를 조준하며 명중시키면 다음에는 프레스턴이 100% 확률로 여러분을 명중해서 여러분은 탈락하게 될 거예요. 프레스턴을 조준하여 명중시키면 아니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첫 번째 턴에 실패하면 아니는 더 강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확실히 프레스턴을 공격할 거예요. 아니가 프레스턴을 맞추면 여러분과 아니 둘만 남지만 여러분이 먼저 던지게 되죠. 만약 아니가 맞추지 못하면 프레스턴이 아니를 공격하고 여러분과 프레스턴만 남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분이 먼저 공격합니다. 확률은 여전히 30%이지만 이렇게 하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고급 클럽에 들어가고 싶지만 암호를 모릅니다. 다른 남자가 문으로 걸어가자 도어맨은 12라고 하고 남자는 6이라고 하고 입장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오자 도어맨은 6이라고 말하고 남자는 3이라고 말하며 입장합니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 남자가 문으로 걸어가자 도어맨은 10이라고 했고 남자는 5라고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어야 할까요? 3위에요. 도어맨이 말한 단어에 몇 개의 영어 글자가 있는지 말했어야 합니다. 한 도둑이 고급 상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하여 강제로 금고를 열게 합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매일 금고의 비밀번호는 달라요. 내게 무슨 짓을 하면 절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둑은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 도둑은 연기했어요. 비밀번호는 달라요입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한 여성이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잔해 더미와 난파된 비행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른 생명의 흔적이 없어요.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녀에게 심각한 일은 없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이 여성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살아남았습니다.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낚시를 갑니다. 그들은 각각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는 3마리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세 사람뿐이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엄청난 부자 사업가인 벤 스위프트 씨는 납치되어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거의 다 방전되어 메시지 하나만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친구 존 스미스에게 암호가 담긴 메시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비밀 코드를 작성해야 할 때마다 한 글자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암호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JU, XBT, NZ, BDD, PVOU, BOU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회계사였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정글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웅장한 고풍스러운 성이 보입니다. 성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친절한지 아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세요. 방금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소를 보면 이 간식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어서 먹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놓인 머핀 4개는 모두 맛있어 보여서 군침이 돌아요. 그런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주민 중 한 명이 첫 번째 머핀에는 발효 양배추가 들어있고 두 번째 머핀에는 살아있는 개미떼가, 세 번째는 머핀에는 초콜릿 크림 대신 진흙이, 네 번째 머핀에는 아키 열매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디저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발효 양배추를 넣은 머핀은 이상하게 들리고 디저트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합니다. 김치나 마찬가지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 머핀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키 열매는 제대로 요리하면 맛있지만 주민들이 잘 요리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미와 진흙 머핀은 그냥 패스하세요. 메리는 네일 테크니션입니다. 그녀는 예약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리는 한 손만 무료로 네일 아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손에만 손톱을 칠한 기괴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체 비용을 지불해요. 조슬린은 식료품점에 가서 우유, 요거트, 고기, 치즈를 많이 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가 이미 가득 차서 모든 제품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음식을 모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조슬린은 냉장고를 정리해야 해요. 보세요. 여기 쌀, 감자칩, 쿠키까지 있어요. 이 제품들은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냉장고에서 모두 꺼내면 유제품과 육류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깁니다. 필의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필이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 수수께끼는 가지마다 사과가 5개씩 열리고 나무에 8개의 가지가 있다면 소나무에 총 몇 개의 사과가 열릴까? 입니다. 좋아요. 이건 쉬웠어요. 소나무엔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솔방울이 열리죠. 불쌍한 캐시는 계모와 사악한 이복 여동생 3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네요. 그녀의 꿈은 1년 내내 기다려온 파티에 가는 것이었죠. 새엄마 에블린은 캐시를 아무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에블린이 준 과제를 모두 끝내면 캐시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엄마는 캐시에게 체에 물을 담아오라고 줬어요. 캐시는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캐시는 물을 얼려서 체에 넣어야 하는데 녹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에블린이 얼음이 가득한 체를 받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물이 가득 찬 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캐시, 자전거까지 꼭 돌아와야 해요. 데워다 줄까요?